매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 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휴먼 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축구는 지금 아쉽게 졌네요. 2대1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탈리아가 승기를 잡아갔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우리 투자 전략에서는 승기를 잡아가야겠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풀 수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정부의 위기에 반도체 구하기로 오늘 투자뉴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구하기에 총력전을 선언하는데요.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해진 겁니까? 네, 순간 기분이 되게 안 좋게 시작할 뻔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이 기분 좋을 만한 소식인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17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반도체 분야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를 AI의 열풍으로 부은 이제 챗 GPT의 샘 울트만 CEO를 만난 소식까지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그 학계와 반도체 업계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 등 총 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초격차 유지 전략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첨단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제도를 좀 잘 설계해달라라고 이제 특별 주문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샘 올트먼 오픈 AI CEO죠. 이제 대표 미팅이 있는데 중기부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 등 많은 기업들의 CEO를 만날 예정이고요. 간담회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 CEO를 만나서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조차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인해서 또 많은 우리나라의 그 AI 관련 기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고 반도체 분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분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슈가 있구나 정도로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출연하신 장시영 차장님께 또 반도체 탑픽 종목을 여쭤보니 메모리, 비메모리, 후공정 다 도맡아서 하는 오사트 업체 하나마이크론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지금 방금 앞 코너에서도 박우경 부장님이 하나마이크론을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우리 윤여민 이사님은 어느 쪽 반도체 안에서도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 좀 결을 좀 달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새내기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좀 저스템이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OLED,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얻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좀 그러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전공정 습도 환경 제어를 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마켓 시어가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OLED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불량을 유발하는 정전기 제어를 위한 지금 이오나이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장비를 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OLED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일본의 2차 전지 장비 기업으로부터 열처리 에이징 관련돼서 지금 LOI를 좀 받았습니다. 하반기부터 장비 공급이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지금 3월이죠. 지금 이제 3월 20일 날 지금 플람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면서 플라즈마 기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좀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새내기주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결을 달리하셔서 새내기주로 알려진 저스템 반도체 수율 향상에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도체 장비의 수율 향상 모듈 LPM을 기반으로 창업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시선을 스마트폰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나홀로 성장 1위를 탈환한 삼성 스마트폰 소식 터치해봅니다. 지금 갤럭시 S23의 흥행 덕에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꺾고 시장 점유율 1위 탈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작년 4분기 애플의 1위 자리를 내주더니 한 분기 만에 또 1위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오로지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방금 이생커 말씀대로 스마트폰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그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애플에게 1위짜리 빼앗겼죠. 그러나 금년에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금년 1분기에요. 전 세계 스마트폰이 약 2억 5천만 대가 생산이 됐다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전자는 6,150만 대로 전체 랭킹 1위고요. 전체 시장 비중은 24%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애플이 5,300만 대 정도 돼서 21% 1위하고 차이가 조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토하고의 샤오미, 비보 등이 그 다음 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게요. 이 S23가 1,100만 대가 판매가 됐답니다. 1분기에. 그런데 보통 지난번에 나왔던 S22 같은 경우는 550만 대 정도가 1분기에 팔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거의 50% 이상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좋은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금년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반도체가 적자인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문제는 이렇게 반도체가 적자일 때 스마트폰에서 반도체의 적자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3분기는 뭐죠? 다음 분기에는 반도체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몇천억 흑자가 아니죠. 조 단위 흑자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는 애플 못지않게 삼성전자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오늘 오른다 그 뜻 아닙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봐서는 삼성전자의 4대 사업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인 스마트폰이 여전히 계속 잘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장사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지금 더 빠른 시일인 7월에 갤럭시 언팩 행사를 예고한 삼성, 그리고 이 자리에서 폴더블폰 신제품 공개할 거고요. 여기에다 애플도 하반기 아이폰 15 출시를 예고했는데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볼 만한 부품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MC넥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 종목에 대한 언급은 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일단 뭐 전장 부분과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좀 약간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은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2분기보다는 하반기보다는 내년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8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분기 대비해서는 좀 성장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갤럭시 S 시리즈만 좀 상당히 좀 보고 있습니다만 A 시리즈 같은 경우도 신모델이 나왔다는 점,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좀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 탑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개선 분명히 좀 제가 볼 때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전장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제가 볼 때 모멘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완성차 지금 OEM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ADAS가 기능을 좀 강화하고 있고 또 이제 스펙에 대한 성향이 좀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P와 Q가 좀 동시에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약간 내년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서 지금부터 좀 차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품주 관련해서는 MC넥스 올해보다는 좀 내년을 기대해 보면서 길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 산업이죠. 수소 산업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글로벌 수소 경제 규모가 2050년까지 무려 연간 1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요. 1경 5,68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도 수소 산업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체적인 뉴스 전해주시죠.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액화 수소 생산으로 이제 수소 대용량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국내 수소 사업도 좀 더 활기를 띨 수 있을 만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경이라는 게 영이 몇 개부터인지 선뜻 생각은 안 나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이런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현재 상황은 당장 이제 수요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 잘 잡아주신 게 이제 탄소 중립에는 수소가 꼭 필요하겠죠.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수소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그린 수소 생산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수 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경제 규모가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상으로 연간 1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경 6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2030년까지 SK 그리고 이제 현대차, 포스코, 롯데, 두산 등 주요 5개사의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5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적극적인 곳은 SK죠. 18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현대차 그룹 역시 이제 수소차는 물론이고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확대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700만 톤의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그룹 내 철강과 발전 분야에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은 이제 외부에 공급하는 이런 계획까지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밖의 기업들도 이제 다양한 투자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걸 들어보면은 수소 산업은 당장 수요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투자 단계도 굉장히 많고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언제 이 업종 자체가 다시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전기차 시장처럼 급성장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해도 뭔가 앞에 그림은 안 보입니다. 뭐 당장 내년, 내후년 이런 얘기는 안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탄소 중립에는 꼭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제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쏟아붓는 상황이고, 당장의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좀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큼 1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하고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고 하는데, 일단 수소 관련 종목들 부디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고공행진 테슬라 소식입니다. 밤사이 테슬라는 스페인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10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거든요. 잇따른 호재 속 올해 들어 벌써 90% 넘게 급등한 테슬라인데, 어젯밤에는 주당 235달러를 찍고 시간의 거래에서 또 오르고 있거든요.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테슬라의 상승이 참 놀랍습니다. 작년도에 테슬라가 65%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금년에 저점 대비 얼마 올랐습니까? 235달러로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85% 올랐습니다. 즉 작년에 하락했던 폭을 전부 다 극복하고 오히려 20%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오늘 종가 234.84달러인데요. 이렇게 테슬라의 급등에는 미국의 지원 정책도 있을 뿐더러 방금 말씀해 주신 스페인이라든가 또 중국의 정책까지도 테슬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주가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테슬라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잘 나가면 누가 유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 부분이 많다. 특히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또 테슬라하고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하고 기아차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훈풍에 힘입어 국내 2차 전지주들도 다시 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아하니 하루 만에 에코프로그룹주, LNF 같은 양극재 3인방을 일제히 매도하고 나섰거든요. 2차 전지의 반등은 제한적일까요? 아니면 테슬라 훈풍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 좀 예상을 하면서, 사실은 1분기에서 2분기에 좀 아웃 퍼폼하지 못했던 섹터에 대한 주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좀 장비주, 이제 PNT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PNT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173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같은 기간 대비 지금 37% 이상 좀 증가한 모습, 전년 동기 대비 37% 이상 증가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놀랍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1조 5천억이었는데 벌써 1분기 말 1조 8천억, 지금 3천억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좀 수주가 올해 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전체 수주 아무래도 규모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인즉슨 이제 6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온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주가의 상승 랠리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롤트롤 관련된 부분, 물론 이제 경쟁사의 진입이라든지 뭐 단가 인하 압력 같은 여러 가지 좀 경쟁사에 대한 어떤 압박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 정도의 수주를 통한 압도적인 실적을 좀 제가 볼 때는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이제 시세를 내지 못했던 장비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PNT가 좀 탑픽으로 좀 꼽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주 안에서도 사실 차별화 양상이 좀 심했죠. 뭐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물론 결이 다르지만요. PNT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덜 오른 쪽을 주목해보자 PNT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움츠러들었던 IPO 시장이 기지개를 켭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예비 심사 청구 소식 확인해보죠. 자,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대여급 기업들이 상장을 위해 잇따라 예비심사 청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심사 청구를 예고한 가운데 지금 또 다른 기업들도 출격을 예고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형 IPO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장단이 있습니다. 이 장점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큰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돈이 그쪽으로만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대여를 오픈해서 이제 상장시키는 거를 그래도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분기에 뭐 한 3개 올라와 버리면은 그 분기는 정말 나머지 업종은 다 시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상장을 하는 거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1년에 몇 개, 뭐 분기마다 몇 개, 이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최근에 이제 코스피의 상승세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조 이상의 대여급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는 중인데 드디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오늘 예비 상장 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뭐 박정환 두산그룹 회장이 사실 워낙 밀어붙이는 쪽이죠. 신사업으로 낙점한 이제 협동 로봇 쪽인데 현재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보통 적자 기업은 상장을 안 시켜주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총 5천억 이상 그리고 자기 자본의 1,500억 이상을 충족해서 이제 유니콘 기업 특혜로 이번 상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할 예정이 있는데 아마도 상장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기대를 많이 받는 업종과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신청하고 나면 3에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뭐 올해 내년에 아마 될 수 있겠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상장 많이 합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그리고 등산용품업체로 유명한 동일기원, 그리고 SGI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엔카닷컴도 청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직 청구를 안 한 기업들은 청구해서 그게 통과가 돼서 이제 상장하고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는 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큰 기업들 많이 올라오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내년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 머티리얼스 그리고 넥스틸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에코 관련주들, 에코 프로 관련 기업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추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까지 조금 이제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수급이 또 깨질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투자의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준비 소식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죠. 지금 로봇주들의 뜨거웠던 1분기 에너지가 2분기엔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두산의 상장 일정이 로봇주에 좀 다시 상방 압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여민 팀장님? 사실 뭐 AI랑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 약간 좀 미래 산업으로 좀 엮이면서 사실은 아직까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모멘텀 플레이가 있습니다만 좀 그래도 가져가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상당히 좀 대여로서 꼽힌다고 한다면 현재는 아직은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제가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산업협동 로봇의 좀 선두주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보게 된다고 하면 또 미국 주요 거점으로 파트너사를 좀 확보를 하는 모습들, 뭐 주요 제품인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 이동 로봇, 뭐 산업용 로봇 관련된 시장으로서 어떤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용 협동 로봇이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의 한 60% 정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력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와 함께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협동 로봇 솔루션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좀 했습니다. 결국 이제 생태계를 다시 한번 조성하는데 좀 힘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뭐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IoT라든지 뭐 이제 자동화 서비스 같은 부분이 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시세를 내고 어떻게 보면 쉬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이제 뉴로메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용 협동 로봇 모멘텀이 있는 뉴로메카 지금부터라도 매수해 봄직하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수소까지 각 섹터별 뉴스를 쫙 점검해보고 상승장을 우리는 기원하는 가운데 그래도 긴장은 놓지 말자. 대가의 경고성 메시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헤지펀드의 대부로 알려져 있죠. 레이 달리오가 미국 경제에 대해 그동안 지연됐던 대형 부채 위기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을 지적한 겁니까? 네, 레이 달리오 하면은 우리가 가장 했던 헤지펀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브리지워터의 창업자입니다. 1975년도에 창업해가 지금 약 170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헤지펀드 운영하는데요. 이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도 강하지만 약세장에 특히 강한데요. 2000년도 일어났던 버블닷컴이라든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불과 한 달 내지 2달 정도 오차만 두고 정확히 예상을 하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런 버핏 하면은 수익은 많이 내지만 손실도 많이 내는 그런 분인데, 반해서 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손실 낼 때 내지만 손실이 날 때 손실을 덜 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금년 하반기에 미국의 부채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소 침체가 올 수 있다. 이 말 뭡니까? 주식시장 머지않아서 조정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성 발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주식이 제일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채권입니다. 본드. 그래서 약 50%가 채권으로 돼 있고요. 30%만 주식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금이라든가 이런 공산품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거에 2번, 3번 정확히 시장의 불안을 예측했던 레이 달리오 말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조금은 더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